최근 수도권 골프장 캐디피가 1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골퍼들 사이에서는 가격은 올랐는데 서비스는 그대로다, 이런 불만이 막 터져나오고 있죠. 그렇죠. 아니 17만 원이나 냈는데 거리도 틀리고 뭐 코스 설명도 부족하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여러 기사와 자료들을 보면서요. 왜 이런 가격과 서비스의 불균형이 생기는지, 또 그 뒤에 숨은 구조적인 원인은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몇몇 캐디의 자질 문제 이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거의 150년 가까이 이어진 낡은 교육 시스템이 있고요. 150년이요? 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사실상 방치해온 골프장, 또 정부, 그리고 교육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습니다. 오늘 그 실타래를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역시 수요 공급 문제겠죠. 네, 그렇죠. 캐디피가 오른다는 건 그만큼 캐디가 부족하다는 뜻일 테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캐디는 항상 부족한 걸까요?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공급, 그러니까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부분의 신입 캐디 교육 방식이요. 150년 전 스코틀랜드의 전설적인 골퍼 올드 톰 모리스가 스승한테 배우던 방식이랑 거의 똑같아요. 150년 전 방식이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21세기에 19세기 방식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워낙 전통을 중시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전통이라는 말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명확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과거의 도제식 교육, 그러니까 골프장에 일단 들어가서 선배 캐디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우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아, 눈치껏 배우는 시스템. 네, 이러니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꾸준히 그리고 균일한 수준으로 배출되기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였던 거죠. 정말 비효율적인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스템으로 이득을 보고 있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새 주체의 책임이 등장합니다. 새 주체요? 네, 바로 골프장, 교육계, 그리고 정부입니다. 먼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골프장부터 좀 살펴보죠. 1989년에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 어떤 거죠? 유성시 씨 사건 판결인데요. 이때 법원에서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게 결정적이었겠네요.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골프장 입장에서는 사대보험부터 퇴직금까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겠네요. 그렇죠. 그 판결 이후에 골프장들이 캐디를 직접 고용하고 또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걸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골프장이 직접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하면 이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니까요. 아하. 그래서 일부러 교육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좀 애매한 법적 지위를 계속 유지해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골프장 입장에서는 비용도 아끼고 법적 책임도 피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나 인력난 같은 문제의 부담은 결국 골퍼들한테 전가된 셈이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럼 교육계나 정부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죠? 교육계도 시도는 있었습니다. 2009년에 일부 대학교에서 야심차게 캐디학과를 신설했죠. 아, 그런 학과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지원자도 부족했고 또 어렵게 입학한 학생들의 중도 이탈률도 너무 높았어요. 결국 대부분 골프 산업과처럼 좀 더 포괄적인 이름으로 바꾸면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대응은 더 늦었고요.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야 국가직무능력 NCS라고 하죠. 여기에 캐디 직무를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골프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교육계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거네요. 네. 이 세 주체의 이해관계와 무관심이 딱 맞물려서 150년 된 시스템이 그대로 방치된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진 셈이군요. 네. 하지만 다행히 최근에는 정부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는 등
캐디를 노동자로서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낡은 시스템이 방치되고 있는 답답한 상황에서 그래도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겠죠. 분명히 현장에서는 누군가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시장은 항상 대안을 찾으니까요. 2015년부터 아주 흥미로운 진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새로운 형태의 캐디들이 등장했죠. 진화 과정이요? 네. 첫 번째 실험은 2015년에 등장한 드라이빙 캐디였습니다. 드라이빙 캐디. 이름만 들어서는 딱 운전만 해주는 그런 캐디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말 그대로 카트 운전만 해주는 역할이었어요. 캐디피는 물론 저렴했지만 골퍼들이 캐디한테 기대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네, 있죠. 거리 측정이라던가 그렇죠. 코스 공략 조언 같은 건 전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좀 반쪽짜리 해결책이었던 셈이네요. 핵심을 놓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뒤인 2016년에 2단계 모델인 마샬 캐디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카트 운전이랑 간단한 거리 안내까지 해주는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경기 진행을 돕는 운전 역할로 좀 축소됐어요. 대신 캐디피가 한 6만 원 정도로 저렴해서 퇴직자나 경력 단절 여성분들의 새로운 일자리로 활용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문적인 서비스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진짜 시스템적인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2017년에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3단계라고 할 수 있는 캐디 양성센터가 등장한 거죠. 캐디 양성센터요? 네, 골프장이 아닌 외부의 전문 교육업체가 생긴 겁니다. 드디어 교육이 유료화되고 또 체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였습니다. 드디어 시장이 개입하기 시작했군요. 골프장이 회피하던 그 교육의 책임을 외부 전문기관이 맡게 된 거네요. 네,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하지만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교육기간이 2주로 너무 짧았고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교재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교재도 없이요. 그래서 2019년에 4단계 인턴 캐디 제도가 등장합니다. 교육비를 나중에 취업해서 갚는 후불제 교육과 함께 캐디 학개론 같은 체계적인 교재가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교재까지 나왔군요. 그럼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된 건가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론과 현장의 괴리라는 아주 고전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교육을 다 수료하고 골프장에 취업한 인원의 절반 이상이 현장의 그 빠른 템포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신입 캐디를 차분히 가르쳐줄 인력도 시간도 부족한 골프장의 현실과 충돌한 겁니다. 결국 책으로만 배운 지식으로는 부족했다는 거군요. 이 모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진짜 해결책에 가까워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거론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바로 캐디 자격증과 등급제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단지 교육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처럼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고 그 안에서도 실력에 따라 등급을 나누자는 거군요. 네. 훨씬 합리적으로 들리네요. 네. 이론이란 실기시험을 통해서 캐디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 유무나 고객들의 피드백, 경력 같은 걸 종합해서 캐디를 레벨 1, 2, 3처럼 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실제로 블루원 디아나스 CC 같은 일부 골프장에서는 이미 이 등급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라운드가 있다면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실력이 검증된 높은 등급의 캐디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고객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낸 돈만큼의 역할을 하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시스템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골퍼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왔던 것이고요. 그 불만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궁금한데요.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네, 물론 극소수의 사례겠지만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캐디는 스코어가 잘 안 나오는 고객에게 공도 치면서 왜 카트를 타냐, 뛰어다녀라 이런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례는 근무 중에 개인 텀블러에 소주를 담아와서 마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텀블러에 소주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면 17만 원이 아니라 1만 7천 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골프장 전체에 대한 인상까지 나빠질 수밖에 없겠고요. 심지어 홀인원을 한 고객에게 축하보다는 요즘 10만 원, 20만 원은 줘도 안 받는다면서 노골적으로 더 많은 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캐디는 전문가라는 인식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골퍼들은 캐디를 단순히 카트를 운전하고 클럽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끌어주는 코스 위의 전문가로 기대하니까요. 자료에 나온 한 12년차 베테랑 캐디의 인터뷰가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거리만 불러주는 게 캐디가 아니에요. 고객의 표정도 읽어야죠. 샷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을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캐디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잡아주는 사람. 와,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기계나 GPS가 해줄 수 없는 인간 캐디만이 줄 수 있는 가치이겠죠. 맞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니까 최근 골퍼들 사이에서 노캐디 제도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가격과 서비스의 불균형에 대한 골퍼들의 가장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노캐디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면 경기 시간이 평균 15분에서 20분 정도 지연되거나 또 카트 운전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전문가의 필요성으로 귀결되는군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KDP 논란의 근원은 150년간 방치된 낡은 교육 시스템에 있었고 시장에서는 드라이빙 캐디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침내 자격증과 등급제라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누구나 똑같이 17만 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격과 서비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디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인증하고 그에 맞는 투명한 보상 체계가 자리 잡아야만 골퍼와 캐디 그리고 골프장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캐디의 직무에 대한 골퍼들의 이해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안하더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앞으로 인공지능, AI나 로봇 기술이 골프장에 더 많이 도입된다면 우리는 인간 캐디에게 어떤 가치를 기대하게 될까요? 단순히 정확한 거리 계산일까요? 아니면 아까 그 베테랑 캐디의 말처럼 선수의 마음을 읽어주는 심리 조력자로서의 역할일까요? 다음 라운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